자, 넷플릭스 켰어요. 쭉 스크롤을 내리는데, 와, 이거 어떻게 알았지? 싶을 때 있잖아요. 꼭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간 것처럼 내가 딱 보고 싶었던 걸 추천해 줄 때요. 소름 돋을 때도 있죠. 대체 얘네 어떻게 아는 걸까요?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질문, 넷플릭스는 어떻게 우리 마음을 읽는가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. 이 마법 같은 기술 뒤에 숨겨진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. 이거 진짜 놀라운데요.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보는 컨텐츠 있잖아요. 그 중에 무려 80%가요. 사실은 추천 알고리즘이 이거 보세요 하고 띄워준 거래요.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고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넷플릭스가 정교하게 짜놓은 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셈이죠. 그리고 이 추천 시스템이 넷플릭스한테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다 줍니다. 우리가 계속 볼 걸 찾아주니까 구독을 끊지 않게 되잖아요. 그걸로 아끼는 돈이 자그마치 연간 10억 달러.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훌쩍 넘는 액수예요. 대단하죠. 넷플릭스는 전 세계 사용자를 그냥 몇 개 그룹으로 퉁치지 않아요. 무려 1,300개가 넘는 아주 세세한 취향 그룹으로 나누어서 관리합니다.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도 저 1,300개 중 어딘가에 속해 있는 거고요. 자, 그럼 넷플릭스는 대체 어떤 도구들을 쓰길래 이렇게 정교한 추천이 가능한 걸까요? 그들의 비밀스러운 도구 상자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 도구는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이에요. 컨텐츠 기반 필터링인데요. 말 그대로 컨텐츠, 그러니까 영화 그 자체의 특징을 보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톰 크루즈가 나오는 액션 영화를 봤다? 그러면 시스템은 이 사람은 액션 장르랑 톰 크루즈를 좋아하는구나 하고 딱지를 붙여서 다른 톰 크루즈 액션 영화를 추천 목록 위에 올려주는 거죠.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. 두 번째는 협업 필터링입니다. 이건 뭐랄까, 나랑 취향이 아주 비슷한 친구가 추천해주는 거랑 비슷해요. 나랑 비슷한 영화를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은 뭘 재밌게 봤지? 이걸 분석해서 보여주는 거죠. 가끔 아니 이런 영화가 있었어? 하고 생각지도 못한 보석 같은 작품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. 그게 바로 이 협업 필터링 덕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리고 행렬 분해라는 게 있어요. 이름은 좀 어렵게 들리지만 이게 넷플릭스의 핵심 비밀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건 여러분의 시청 기록 데이터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도 잘 몰랐던 숨겨진 취향의 패턴을 찾아내는 기술이에요. 예를 들면 특정 감독이 만든 어두운 분위기의 SF 영화를 유독 좋아한다는 그런 미묘한 조합까지 찾아내는 거죠. 물론 이 방법들이 각각 완벽하진 않아요. 콘텐츠 기반은 맨날 비슷한 것만 추천할 수 있고 협업 필터링은 데이터가 없는 신규 사용자한텐 뭘 추천해야 할지 모르거든요. 그래서 넷플릭스는 이 모든 걸 아주 영리하게 섞어서 씁니다. 하이브리드 방식이죠. 각각의 장점만 쏙쏙 뽑아 쓰고 단점은 서로 보완해 주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런 이론적인 얘기 말고요. 실제 우리 눈앞에 추천 하나가 딱 뜨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따라가 볼게요. 여기 12살 소녀 민지가 있습니다. 넷플릭스는 민지에 대해 꽤 많은 걸 알고 있어요. 일단 해리포터 시리즈 8편을 전부 다 봤고요. 판타지 장르를 아주 좋아하죠. 주로 저녁에 넷플릭스를 보고요. 심지어 영화를 보다가 액션 장면이 나오면 자주 되감기해서 다시 본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습니다. 민지가 오늘 밤 볼 영화를 추천하기 위해서 넷플릭스 시스템은 이렇게 4단계를 거칩니다. 일단 민지에 대한 데이터를 싹 모으고 그걸 가지고 앞에서 말한 알고리즘들을 막 돌려요. 그리고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순위를 매긴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지만을 위한 맞춤 화면을 딱 만들어내는 거죠. 자, 그래서 알고리즘이 분석을 끝내고 내놓은 결과입니다. 민지에게 추천할 만한 작품 1위는 나니아 연대기 무려 95점이 나왔네요. 왜냐? 해리포터랑 내용도 비슷하고 민지랑 취향이 비슷한 다른 친구들도 많이 봤거든요. 그 뒤를 이어서 드래곤 길들이기랑 코코가 추천 목록에 올랐습니다. 자, 그리고 이게 진짜 개인화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똑같은 영화 나니아 연대기예요. 근데 민지한테는요, 이 마법사자 아슬란이 떡하니 보이는 썸네일이랑 해리포터 좋아했으면 이것도 이런 문구가 떠요. 근데 민지 엄마한테는 어떨까요? 가족 영화를 좋아하니까 아이들이 모험하는 썸네일에 온 가족이 함께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죠.
같은 영화인데도 누구한테 보여주냐에 따라서 포장지를 완전히 다르게 하는 거예요. 진짜 똑똑하죠? 하지만 넷플릭스의 능력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. 추천 시스템을 훨씬 더 무섭게, 아니, 강력하게 만드는 몇 가지 비밀 병기가 더 있거든요. 여기서 넷플릭스의 좀 독특한 철학을 볼 수 있는데요. 넷플릭스한테는 우리가 매기는 별점보다 영화를 끝까지 봤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. 영화를 90% 이상 봤다? 그러면 그건 입으로 말은 안 해도 나 이거 진짜 좋아해 라고 외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. 별점 5점 주고 10분 만에 꺼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믿을 만한 데이터라는 겁니다. 77,000. 이 숫자는 대체 뭘까요? 넷플릭스에 있는 영화 개수? 아니면 전 세계 장르 개수? 바로 넷플릭스가 자체적으로 만든 마이크로 장르의 개수입니다. 그냥 로맨틱 코미디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. 2010년대에 나온 결말이 해피엔딩인 로맨틱 코미디처럼 아주 잘게 쪼개는 거죠. 전문 인력들이 영화 한 편 한 편을 보면서 이런 태그를 수백 개씩 붙여서 이런 초세분화 장르를 만들어냅니다. 넷플릭스는 심지어 우리가 언제 접속하는지도 봐요. 출근 준비하는 아침에는 가볍게 볼 수 있는 코미디를, 주말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볼 만한 영화를, 그리고 모두가 잠든 늦은 밤에는 스릴러나 좀 더 자극적인 컨텐츠를 슬쩍 더 위로 올려놓죠. 그리고 넷플릭스는요, 정말 지독할 정도로 계속 실험을 합니다.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빨간색 재생 버튼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초록색 재생 버튼을 보여줘요. 그러고는 어떤 색깔 버튼을 더 많이 누르는지 데이터를 모으는 거죠. 이런 자잘한 A/B 테스트를 매일 수백 개씩 하면서 단 1%라도 더 개선할 점을 찾아내는 데 집착합니다. 자,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들, 이게 대체 넷플릭스한테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? 핵심은 이겁니다. 만약 이런 추천이 없다면 우리는 수많은 컨텐츠의 바다에서 뭘 볼지 몰라 헤매다가 평균 90초 만에 그냥 앱을 꺼버린대요. 이 추천 시스템은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고 그 결과 넷플릭스는 매년 1조 원이 넘는 돈을 아끼게 되는 거죠. 넷플릭스가 이 기술에 얼마나 목숨을 거는지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. 2006년에 추천 정확도를 딱 10%만 개선하는 사람한테 상금 $10,000,000를 주겠다고 대회를 열었죠. 전 세계의 네로라 하는 개발자들이 다 달려들었는데요. 3년 뒤에 한 팀이 우승을 차지했어요. 근데 2등 팀이랑 제출 시간 차이가 고작 20분이었답니다. 그 10%를 개선하기 위해 $10,000,000를 걸 만큼 절실했던 거죠. 넷플릭스 알고리즘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. 어떻게든 우리를 화면 앞에 더 오래, 더 즐겁게 붙잡아 두는 거죠. 하지만 이렇게까지 똑똑하고 강력한 알고리즘이 건네주는 추천들 앞에서 과연 리모컨을 쥐고 있는 진짜 주인은 우리 자신일까요? 아니면 이 알고리즘일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